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1454조 날린다. 뱅크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개인들이 피같은 예적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무려 1454조에 달하며 예금 한도도 24년째 5천만 원 보호, 제자리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일반 서민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됩니다. 금감원은 여러 차례 금융권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건전성과 조치, 위기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자금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위기일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출연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1454조 날린다. 뱅크런보다 더 크게 터졌다. 은행 완전 붕괴됐네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1454조. 자, 여러분들 이금융권에 저축하신 분들, 1금융권도 조금 껄쩍지근한 곳들, 그 다음에 인터넷은행이라든가 또는 지방은행, 기타 등등 완전한 1금융권이 아닌 곳들이 위험하죠. 자, 보세요. 보호받지 못하는 게 1454조는요 거의 반절이라고 보면 돼요. 예금 총 액수의 반절이 위험하다. 즉 여러분들이 예금했을 거 아니에요. 적금도 하고. 이게 반절 정도 날아갈 우려가 있다. 왜? 예금 한도가 24년째 지금 5천만 원이야. 날리는 돈, 보호받지 못하는 돈,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이 1454조. 와, 금융권 예금 규모 2924조 원에 49.7%. 많죠. 적은 양이 아니죠. 보호금액 2001년부터 24년째 5천만 원. 세상에 그냥 세금이네 뭐네 이런 것들은 잘도 챙겨요. 정치인들. 그래놓고 이건 지금 24년째 제자리야. 보호금액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24년 2001년 있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이 경제 규모가 비교도 안 돼요. 아니 이랬다면 한 지금 최소 1억 넘어야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법 통과시키고 유리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통과 한 해 만에 하더니 다시 또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보호 예금 급증. 자, 미보호 예금 10년세 762조. 이거 금융 피해를 볼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 그럼 누가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 자, 정부. 내가 보기에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정부는 세금만 걷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보장해 주려고 안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들, 대통령들. 국회 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싸울 줄만 알지 이거 통과시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은행 이게 웬 떡이야 하겠죠. 자꾸 부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금자 보호가 늘어나면. 국가별 보호한도 한국이 5천만 원으로 꼴찌에 가까워요. 꼴찌. 영국 다음으로 꼴찌예요. 은행별 차등 적용. 은행별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 절실합니다. 지금 빨리. 예금한도 상향이 머니 부부 리스크 발생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금융권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2금융권을 약간 좀 구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 보실래요? 한국 예금자 보호 꼴찌. 부동산 세금은 1위. 받아 처먹는 것들은 1위고 보호해야 할 것은 꼴찌. 이게 후진국이에요. 이렇게. 한국 보세요. 세상에 GDP 약 이제 4만 보호한도가 4만 2,373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5천만 원인데 1.34 GDP 대비 1.34밖에 보호를 못 받아요. 미국은 25만 달러. 근데 3.95. 아무리 미국이 잘 살아도
이 퍼센트 자체가 높잖아요. 보호를 많이 해주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다 보세요. 캐나다만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 1.71로 우리나라보다 높고요. 찰싸니까 더 받는다. 이게 아니죠. 비율은 같은 GDP가 같다는 선에서 비율을 계산한 거니까. 꼴찌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거의 G7 평균 2.84인데 1.34로 50%, 40%대에요. 40%. 반절도 안 되네요. 뽑아주지 마세요. 이런 정치인들. 자꾸 지금 두 개 당만 계속 뽑아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금은 또 우리나라 3.9%. 이거 부동산 관련된 세금. 지금 3.8, 2.2, 4.3, 3.4, 0.8, 3.4, 1.8 좋습니다. 영국만 4.3으로 높아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세상에나. 예금자 보호. 물론 보유세 속에 종부세가 들어가긴 하는데 부자들 종부세까지 따지면 아마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을걸요. 이거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봐주고 불리한 것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 예적금 위험, 예적금 부실, 위험 요인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 전쟁, 고금리. 그렇죠.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경제 침체네, 뭐 전쟁이네. 고금리, 아직은 고금리예요. 위험 징조, 민간 부도, 부채가 너무 많아. 가계부채, 기업부채. 돈도 모자라요. 예금도 경쟁하고 있고. 자기자본 비율, BIS라고 하는데 이게 15에서 18% 수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약 낮은 편이에요. 특히 이금융권이 심각하고. 위험 세 가지 요인. 자, 여러분 은행의 위험이 뭐예요? 은행 부실, 뱅크런, 부도 확산, 민간 연체, PF 대출 연체 악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뱅크런 문제도 있고. 부도 확산, 개인 기업, 이금융권 연쇄 부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적금 해결 방안. 안전한 은행에 넣는 수밖에 없네요. 우체국하고 1금융권에. 2금융권은요 5천만 원까지 이자 원리금 해갖고 5천만 원까지만 보장돼요. 만기시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 투자. 여러분들 국민은행은 지점이 다 법인이 같으니까 5대 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얘들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10억을 넣었어도 다만 망하지 않지. 잘 안 망하잖아요. 근데 2금융권은 10억 넣었다가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망할 확률이 높은데. 단 법인이 다르면 새마을금고도 다 보호가 되고 농협도 법인이 다르면 다 보호됩니다. 따로따로면 참고하세요. 은행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 등 특히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여기 돈 빼가지고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기까지는 끌고 가라고 제가 계속 말합니다. 당장 부도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위험한 건 우리가 알아야죠. 위험한 건. 꽤 위험해요.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였는데 11%까지 올라왔어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30%에 육박이에요. 29.7. 심각하네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 8% 넘길 위기죠. 21년 연체 1.93%에서 7.24%로 급증하고 있네요.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9.4, 상당히 높아요. 농협 상호금융 여러분들 신협, 수협, 산림조합 아시죠? 농협 이게 바로 상호조합이에요. 54조 6천억 연체 4.43, 신협이 6%, 신협이 제일 안 좋아요. PF 고정이하 여신 6월 19.7, 와 19.4, 19.7 쌍둥이네 쌍둥이. 저축은행도 안 좋은데. 다음 볼까요? 이금융권 순손실 익스포저 고정이하 여신. 이거 보면 이제 통계자료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 즉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207.4%예요. GDP 대비. 지금 솔직히 GDP의 2배다 이 말은 빚 갚고 모으면 알거지다 이 말이에요. 2배나 알거지다. 미국 150, 일본 180, 유로지역 140, 영국 140, 호주 160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심해요. 가계부채 특히 심하고 기업부채도 세계 3위 정도 돼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순손실 볼까요? 지금 저축은행 3,804억. 와, 엄청나네요. 손실이. 새마을금고 심각해요. 1조 2019억. 지금 2023년 대비 24년 현황입니다. 업권별 PF 유의 부실 우려. 자, 익스포저를 봤더니 업권별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전체 익스포저 유의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전, 상호. 자, 상호금융이 제일 안 좋네요. 지금 54조 전체 익스포저고 유의 부실은 구조화돼요. 다음이 여전사 27조 중에 2조 4천억. 와, 저축은행도 뭐 16조에서 4조 엄청나네요. 증권사 26조에서 3조. 은행에 비해서 얘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겠죠? 즉 이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점별로 다 다르겠죠. 각각 업권별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와, 보시면 저축은행이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 9.7이에요. 여전사도 9.4, 상호금융 19.7. 어마어마한데 이거 말고도요 무수익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깡통 대출이 있어요. 이것도 이금융권이 안 좋아요. 금감원 비상사태 10여 년 만에 위기의 저축은행 손본다. 업계 비상. 건전성을 따졌죠. 저축은행 연체율 11%, 최악등급 경영평가까지 진행했어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8%, 뱅크런. 내가 보기에는 행안부라고 있죠. 여기 새마을금고가 그쪽에 속해 있는데 태만, 근무 태만으로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새마을금고가 만신창이가 된 거죠. 연체율 8%가 뭡니까? 신협 연체율 6%대 후반, 수시검사 착수. 조치 저축은행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까지 했어요. 지점별로 달라요. 말이 명령이지 나쁘게 말하면 퇴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새마을금고 감시 기능 강화 전담 명령 역시 퇴출도 가능한 거예요. 지점별로. 신협 중앙위 차원 관리계획 강화 명령 퇴출 가능하고. 금융불안 제1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왜? 연체율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부동산 PF 건설사와 그 이금융권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금융불안은 확대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예적금 못 받죠. 여러분들 금융위기 터졌다고 봐봐요. 금융위기든 경제위기든 터졌어. 그러면 은행 부실로 은행부도 과정으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1금융권이나 부도가 안 난 곳들은 받을 수 있어요. 2금융권도 부도 안 난 곳은 받을 수 있죠. 근데 부도가 나버리면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돼요. 은행 부도, 은행 자체 부실, 민간대출 연체율. 은행 부도가 안 나서 경제위기가 아니래도 그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연쇄부도. 은행과 기업 때문에 얘가 터졌는데 멀쩡하게 또 엉뚱한 1금융권이 터질 수도 있어요. 뱅크런, 은행 부도 소문, 뱅크런 부도. 특수상품, 여러분들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원리금 합쳐갖고 6개월 전에 서두르겠다고 해놓고도 지금도 제자리에 국회가 말뿐이에요. 말뿐.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금 파기 심각하다. 위기엔 돈부터 빠진다. 은행권 조달 쏠림 리스크 관리 강화. 예금 파기. 그렇죠. 기업들이 특히 막 예금 빼가지고 빚 갖고 있어요. 개인들도 불안하니까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있고 원금 손실되고 예금도 파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느 특정 은행 지점이 금융위기 터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끌고 가세요.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만 뭐 1억 2억 정도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끌고 가시는데 영원히 끌고 가지 마시고 언제 또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만기가 2년 남았더라도 끌고 가다가 1금융권으로 바꿔야겠죠. 우체국이나 자본 유출, 달러 강세,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 주가 실적 부진, 외국 자본이 계속 유출하는데 특히 지금 삼성전자를 패대기 치면서 주식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하고 있네요.
한미 국채 금리 차도 커요. 연체 위기, 저축은행, 새마을, 상호조합 계속 위기에 빠져 있고, 지방은행, 여신, 증권, 캐피탈도 위험합니다. 개인 기업들, 소상공인들 연체 증가하고 있죠. 뱅크런 터진 적 있죠. 남양주, 새마을금고. 제2의 뱅크런이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그리고 해외은행도 연쇄 파산한 적 있죠. 만약에 지금 얼마 전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방은행들이 터져버리면 중앙은행 터질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바로 전이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느 특정 국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전염이 돼요. 전염. 코로나처럼. IMF, 한국 경제위기 경고. IMF, 금융위기에 이어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 있다고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경고했을 때 그걸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경제성장률 낮고 무역수지 장기 적자 후유증.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코로나 이후로 조금 너무나 후유증이 컸어요. 외환보유고 4,260억 달러인데 계속 환율 방어하고 성장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이 우리나라 먹여 살린 이 종목들이 좀 심각합니다. 위기 초월, 기업 부채 총생산 1.24배는요, IMF 때, 미국 위기 때보다 높아요. 가계부채만 지금 생각하는데 기업부채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101.7로 24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너무 증가하는 바람에 중지까지 해버리죠. 대출 오죽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중지하고 집단대출도 중지하고 이럴까요?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 둘 다 안 좋아요. 해외 요인, 미국 위기,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악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권 전이, 전쟁, 러우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국과 대만도 찜찜해요. 자, 우리가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까요?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2억, 3억, 1억, 2억에서 3억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볼까요? 서울 모든 아파트 저는 다 좋게 봐요. 단 세대수가 좀 받쳐줘야 돼.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뉴타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속도의 문제긴 해도. 한강변, 분양은 서울은 다 좋고 다만 너무 구분약가면 안 되겠죠.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좋아요. 경기, 강남 인접, 서울 인접, 경기 중심, 무조건 강남 서울에 가까워야 돼요. 호재, GTX, 기업이 있거나 인구가 받쳐주거나 하면 긍정적이죠. 일단 순서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꼭 진입을 하셔야 돼요. 뱅크런 터지면 안 되죠. 집값이 뜨겁다가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이 계속 오를까요? 감사합니다.